네, 안녕하세요. 와제스키입니다. 자, 먼저 공지 하나 몇 개를 드리자고 하면, 앞으로 새로운 컨텐츠 하나를 생각 중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방향에 있어서, 이 대외적으로 여러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슈를 좀 풀어서 해석해서, 우리가 투자 방향이나, 재테크 방향 쪽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예상하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여타 이제 다른 그 이슈나 대외적인 그 내용들을 다루는 컨텐츠들은 이제 현상을 해석하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 그런 자료들은 이미 많이 있으니까 현상 해석과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투자나 이런 것들이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런 예상을 좀 하는 컨텐츠를 자주는 못할 것 같아요. 자료를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지는요. 제 와조스키 채널에 멤버십이 있는데요. 이제 멤버십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이제 멤버십과 유사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멤버십은 이제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그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자리를 잡아가서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 건지 뭐 정확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추천주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시장의 강세주를 분석해 드리는 컨텐츠죠. 자,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신풍제약 켜놓고 있죠. 예, 이 신풍제약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풍제약이 코로나 관련주예요. 야, 이게 근데 아시겠지만 그냥 말할 거 없어요. 더 많이 해먹었다. 정말 많이 해먹었다. 정말 많이 올렸고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줬고 지금 뭐다? 야, 이거는 그냥 유혹 두 글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혹하는 거다. 신풍제약은요. 제가 봤던 세력주 중에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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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랄한 주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니 그래도 주식이라고 한다면 회사라고 한다면 호재가 있어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이 상승이 좀 약간은 유지가 돼줘야 되잖아요. 보합을 좀 가주던지. 근데 그게 없어요. 그냥 오를 것 같이 하고 손절할 틈도 안 줍니다. 정말로. 오를 것 같이 하고 손절할 틈도 안 주고 오를 것 같이 하고 이 개파락 보이시죠? 제한급입니다. 거의. 자,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전날 22% 올랐는데 갑자기 다음날 하한가 맞아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혹해서 물량 던져버리고 유혹해서 물량 던져버리고 유혹해서 물량 던져버리고 유혹해서 물량 던져버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하락 추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주식이 다시 여기까지 오르기란 쉽지가 않겠죠. 이제 이 주식이라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세력이 어떠한 파동을 줄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적인 영역은 있죠 또. 그래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 뭐 5만 원까지는 저는 이 종목이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자칫 타이밍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가차없이 내려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종목을 매우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제 기준으로 보는 게 한 3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이 3만 원. 이 3만 원 정도 선을 기준으로 추세를 살려서 5만 원 또는 크게 가면요 7만 5천 원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과거에 네이처셀이나 그 외에 바이오주들이 크게 하락했다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신풍제약 혼자만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일동제약도 같이 템포를 맞추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신일제약이죠. 네, 이 후발주거든요. 신일제약이 신풍제약 후발주입니다. 근데 이제 얘가 먼저 올랐으니까 신일제약도 따라서 형이 가니까 동생이 저기서 따라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분위기상으로는 또 수급상으로는 어느 정도 힘은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많이 저평가니까 기대치로 인해서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던질 사람이 더 이상 사실은 없어요. 여기서 많이 털었기 때문에 던질 사람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매도 일시적으로 좀 많이 덜 나올 텐데 결과적으로는 뭐다? 유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또 이딴 짓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동제약도 제가 조금 위험하다라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더 조심해야 돼요. 신풍제약.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나온 오늘 인기가 많았던 이 원전 관련주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를 보시면 두산중공업도 오늘 꽤 인기가 많았죠. 네, 근데 오늘 보성파워텍이 먼저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지금 이평 수렴 단계에 있어요. 수렴은 꽤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수렴 단계에 있다는 거 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이어서 왔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을 안 가질 때쯤에 그때 호재를 물고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시나리오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탈원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 탈원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주저앉았어요. 근데 결국은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말이죠? 떨어질 때 매집할 수 있도록 탈원전이 오히려 매집에 효과를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조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모든 원전 관련주가 다 추세 하락으로 내리박으면서 바닥에서 세력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성파워텍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는데 일단 1차 저항이 여기죠. 네, 중요한 저항을 뚫었고 몸통으로 뚫었고 그 다음이 이제 여기입니다. 5,500원 부근. 근데 이제 일단은 여기를 지금 어떻게 뚫었어요? 공중부양으로 뚫었죠. 지금 원전 관련주가 다 공중부양 상태예요. 이거 공중부양으로 뚫었기 때문에 이 다음 저항까지도 얘가 제일 셌거든요, 사실은. 근데 얘를 뚫었으니까 여기서 영향은 받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좀 일시적으로 많이 흔드는 상태에서 갈 가능성도 좀 그려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신고가. 그러면 기대치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기대치. 그리고 가장 힘든 저항을 뭘로 뚫었어요? 네, 공중부양으로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매물대를 이제 잘 소화하면서 가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힘든 곳을 기껏 뚫었으니까 여기도 기껏 뚫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원전이 테마를 일단 받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좀 강조하는 시점이기도 하죠. 오늘 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에너지 사태와 연관이 있어서도 오른 부분도 있겠지만 원래 원전은 호재가 계속 걸려 있었습니다. 호재가 걸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헤쳐나갈 길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차트로서는 여기서 상한가로 꽤 많은 주목을 줬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 원전까지는 좋았는데 그리고 제약주까지도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얘네가 들어오면 시장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코스닥이 오늘 나쁘지 않았죠. 원전과 그리고 제약이 뜰 때는요, 얘네가 상승할 때는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6월에서 8월 정도가 원전이었거든요. 코스닥 오른 거. 그리고 이때까지도 제약주들이 막 올랐고요. 한국 BNC나. 그리고 걔네가 다 주저앉고 원전도 주저앉을 때 테마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옆으로 가고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지금 바닥 상태에서 이제 막 우크라이나 막 때리고 금리 인상 때리고 하면서 주구장창 두들겨 맞다가 이제 호재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대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요, 지속성을 좀 가져주면 이제 1000포인트까지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요. 아무튼 뭐 지금 원전 쪽으로 돈들이 일단은 쐈기 때문에요. 보통 돈들은 아닙니다. 쐈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전략적으로 잡고 매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보성 같은 경우는 이전 그 저항 때 얼마인가요? 5,000원 정도네요. 네, 5,000원 정도 중심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5,000원 밑으로 빠지면 좀 이제 공간이 있죠. 그래서 좀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 공중 갭 띄운 여기 부분 좀 깔끔하게 그을게요. 자, 여기 공중으로 띄운 이 부분 4,600원 이 구간으로 좀 이 친구가 반응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밀리지 않고 이 구간에서 반등 나와서 전고점 갈 수 있는 시나리오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약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름이 귀여운 로보는 이름도 귀엽게 오늘 귀여운 봉으로 마감했네요. 그쵸? 귀엽게 마감했어요. 자, 앙증맞게 마감을 했지만 무서운 자리죠. 사실은요. 공중에서 상투권에서 저 작은 봉, 그런 나쁜 신호 아닙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돈들이 쏠리고 있고 거기에 타이밍 맞춰서 신고가가 나왔어요.
이러면 그 영향을 또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시장 박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얘가 신고가 만들고 여기서 봉이 만들어지면 다시 오르기 힘들겠죠. 상한가 매물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받쳐주는 범위 안에서 올라가면 좀 수월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카카오를 또 보는 게 중요하겠죠. 카카오 박살났다가 계속적으로 거래도 나쁘지 않고요. 매수가 유지되고 있어요. 유지도 의미가 있죠.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아주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순간에 조정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반등이 나올 때요. 이만큼 나오고 조정받는 거랑 요만큼 나오고 조정받는 거랑 달라요. 신저가를 최대한 여기서 거리를 띄우는 게 중요합니다. 거리를 최대한 띄워야 돼. 이 공포스러운 녀석과 이 끔찍한 녀석과 다시는 만나면 안 돼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 해도 요 정도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대부분의 폭락 이후에 하락하고 반등 줄 때 요 정도에서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 안 가요. 다신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으로 가는 게 좋겠다. 예상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가격으로 따지면 한 86,700원이겠네요. 86,700원 중요한 가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도 86,700원이네요. 제가 그 전에 그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을 만한 주식은 뭐 H&M 이런 것도 있지만 조정은 뭐 당연한 겁니다. 오버페이스로 올랐으면 조정을 뭐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걸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정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시장이 특이점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특이점이 뭐냐면 지금 과거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만들었던, 시장을 올릴 수 있었던 그런 테마가 어제 기준으로, 어제는 아니죠, 금요일 기준으로 좀 많이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한 가지 섹터에 돈이 막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제약 섹터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해운 쪽으로도 들어오고, 그리고 원전 쪽으로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돈들 있잖아요. 세계에 있는 돈들이 한국 시장으로 다시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 이렇게 쏟아졌다라고 보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요. 그러나 이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 이거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예상이 안 되는 거죠. 이제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결정들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금방 제재로 인해서 멈추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라는 이 변수, 복병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또 시장에서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 영향으로 인해서 한번 더 짧게는 흔들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주시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예의주시를 하는 가운데 얘네가 뭐 한다 하면 일시적으로 시장은 또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견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계좌가 한 30에서 마이너스 40 정도 되실 겁니다. 전체적으로요. 많은 분들이 40에서는 좀 올라왔겠네요. 한 30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시장이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20% 더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인 분들이 마이너스 10 상태가 되어야 거기까지가 이제 진짜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지금 들어온 테마나 섹터로 20% 정도는, 그러니까 전체 종목이 20% 정도, 그러면 시장이 한 10% 정도 올라야 될 겁니다. 코스닥이 한 10% 정도는 올라올 수 있을 만한 테마하고 섹터다 라고는 또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한 10% 올라오면 여기 정도 되겠네요. 975. 네, 975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뭐 전고점은 오바지만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제발 푸틴이 태클만 걸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